은행권 최대 관심사였죠. 올해 3월 말 임기가 끝나는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결국 연임에 도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서 해를 넘겨가며 장고에 들어간 모습이었는데 결국 물러났습니다. 이제 관심은 우리금융지주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에는 누가 오를지, 손 회장이 중심이었던 라임 사태 징계 소송은 어떻게 될지가 쏠려 있습니다. 금융부 권준수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태승 회장이 결국 연임을 하지 않고 물러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금융임원추천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1차 후보군, 즉 롱리스트를 결정하는 날이었는데요. 역시 관심사는 손태승 회장의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였습니다. 회의가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손태승 회장은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면서 용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추위가 추릴 10명 내외의 1차 후보군 명단에서 빠졌는데요. 손 회장은 지난 2017년 말 우리은행 은행장에 취임했습니다. 이후 이듬해 말에는 우리금융그룹 회장 자리에 올라 그룹을 이끌어왔고 지난 2020년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까지 이뤘고 최대 성과까지 내면서 3연임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번에 손 회장이 물러나기로 하면서 3연임의 꿈은 이루지 못하고 오는 3월 말에 임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손 회장이 지난 1987년에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일은행에 입행한 지 약 35년 만에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권 기자, 예. 손 회장이 이렇게 물러난 거 그동안에 꽤 많은 관심사였는데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 때로는 보이는 압박, 이게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3연임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앞서 손 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벗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중단해왔던 라임 펀드 징계 절차를 다시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은 손 회장의 우리은행장 시절 발생한 라임 펀드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 책임을 물어 지난해 11월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입니다. 들어보시죠. 본건은 본점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고의로 벌어진 되게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으로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손 회장이 이번 제재에도 불복해 소송에 나설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의 압박도 시작됐습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중징계 이후 사퇴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되게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그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사자께서도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의 현명한 판단이라는 말이 결국 중징계를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말 손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금융위가 수차례 논의해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자, 권 기자, 이런 예. 상황에서 이제 궁금증이 두 가지인데 예, 말 그대로 지금 진행형인 라임 사태 소송,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우선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손태승 회장 개인은 라임펀드 문책경고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도 함께 받았던 76억 원의 과태료 등 법인 징계도 소송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손 회장은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DLF 소송에서도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라임펀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제재를 내리는 건 관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서로 규제 논의하고 이런 데 있어서 CEO가 영향력 있는 CEO들이 오면은 관리 차원에서는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 개입이라든지 이제 정부가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의는 빠져나갈 수는 없는. 이번에 손 회장이 라임펀드 행정소송을 추가로 진행하게 되면 우리은행의 펀드 부당 권유 책임이 CEO였던 손 회장에게 있는지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손 회장이 용퇴를 결정한 날에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한마디 덧붙였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미 이제 본인의 거취 문제가 결정된 이유, 그리고 또 지주단과 은행단이 또 법적으로는 적어도 분리되어 있다는 측면을 볼 때 의뢰은행에서 합리적인 어떤 검토라든가 이사회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날 것 같고. 이 원장은 차기 우리금융 회장이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독립된 다음 회장 또는 뭐 우리은행장께서 하시는 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조금 더 공정해 보이지 않을까.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우리금융 내부에서는 관치 리스크를 짊어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기자. 예. 이제 또 다른 관심사는 과연 차기 회장이 누가 될 것인가. 네.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미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예, 손 회장이 후보에서 빠지면서 대내외 후보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화재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등 내부 출신 후보들이 강력하게 거론됩니다. 외부 출신으로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숏리스트로 후보군이 좁혀질 예정인데요. 지난해 700억 원대 횡령부터 이상 외화 송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금융인데 올해 수장이 바뀌면 분위기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